안녕하세요. 유닛 6 명사구 앞에 있는 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러분께 굉장히 큰 고민을 던져주죠. 무슨 말인 거니? 바로 더는 문법 용어에서 관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일반 일상에서는 관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품사하시면서 사자를 들어보셨겠지만 관이란 것은 시체, 죽은 사람을 놓는 관?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쓰다라는 말이에요. 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관이라는 의미는요, 예전에 우리가 아주 신라 때, 고려시대 때, 네, 이렇게 왕관, 왕이 쓰는 관,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극을 보시면 두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선비들 이렇게 쓰는 갓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무엇인가를 쓰다 할 때 그 쓰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의 모자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즉 관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사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관이 높은 멋진 관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근데 관도 쓰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노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상투만 이렇게 메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쓰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관사라는 것은 그 명사가 신분이 높다 낮다를 그러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인데 오늘날에서는 자 어때요? 오늘날은 대통령이 모자를 쓰나요? 관을 쓰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쓰냐면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그렇죠? 이런 신분증을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관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신분증이라는 의미로 통용이 된다. 지금 널리 쓰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이라는 녀석, 즉 신분증, 명사의 신분증인데요. 자,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두 개는 원래 같아요. 어를 붙이든 더를 붙이든. 그런데 어는요, 어나 언을 붙이는 명사는 그 녀석이 아직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녀석이에요. 그러나 더란 녀석은요, 그 신분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극장에 갈 때 입장을 할 때 무엇을 보여주나요? 네, 티켓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표를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쫙 길게 쭉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죠? 자기가 원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티켓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표가 결정이 되어진 분 이렇게 해서 그분은 따로 표를 확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직까지 줄이 길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표를 확인하지 않은, 즉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 거, 앞에 한번 보고 두 번째 나온 녀석은 정관사 너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 보는 녀석은 어나 언을 붙여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관사, 언더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이라는 것은요, 바로 신분이 확인된 녀석은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관사를 쓰고요.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관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definite article, indefinite artic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definite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진 indefinite라는 의미가 정의가 되어지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특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yes. 그러면 우리는 앞에다가 더를 붙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no라는 명사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책장에, 책꽂이에 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죠. 자, 예문을 볼까요? Give me a book.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책 한 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북은 어떤 북입니까? 그렇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책입니다. 즉, 제목도 읽지 않았고요.
그냥 아무 책, 자, 우리 보통 아무거나 아무라는 얘기 하죠. 그냥 그거 있는 거 아무거나 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때 on을 붙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특정한 책이 있어요. Give me the book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the book은 뭐냐면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특정한 책인 거예요. 그렇죠? 특정한 책입니다. 이미 한번 나온 거,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책을 달라.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녀석은요, 그라는 말이 붙고요. 그냥 정관사가 붙지 않은 on book이라는 것은 그냥 책 한 권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물론 the book이라고 하면 그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서로 공유하는 것을 바로 확실하게 안다, 특정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정관사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정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부정관사라는 의미는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은 특정하지 않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a book, a desk, a computer, a cell phone 이런 의미는 앞에 어가 붙게 되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책 한 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를 쓰게 되면요, 그 단어 속에 바로 one이라는 하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Do you have an eras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eraser는 몇 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어는요, 한 개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즉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I stayed there. 나는 거기 멈췄어요. 머물렀어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week는 week인데 몇 개의 week인가요? A week가 되는 것이니까 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a 대신에 one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 week와 one week은 뜻이 같다 이랬어요. 자, 근데 1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을 경우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의미를 쓸 수 있는 녀석들은요, 아무런 명사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한 개라는 의미가, 하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요. 단수형에만 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복수형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영어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반드시 헤아릴 수 있는 숫자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는 녀석에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book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가능하죠? 그런데 books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책이 한 권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밑줄 쫙 그으셔야 되겠네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단어를 외울 때 관사라든가 이런 걸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어장에 a desk 이렇게 붙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는 문법적으로 당연히 아닌 것이다 라고 해서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ook이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단어장을 외울 때 쓸 수 있고 문장에서는 book이라는 녀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에 어라든가 너라든가 혹은 뒤에 s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즉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녀석은 영어에서 문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ook 같은 경우는요, 앞에 어를 붙이든가 아니면 뒤에 s를 붙이든가 단독으로 문장 내에서 book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에 붙일 수 없다는 말인데요. word를 통해서 액체를 나타내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그렇습니다. 얘는 양으로 헤아리는 거지 혹은 단위로 헤아리는 거지 물 한 개, 물 두 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선생님 물 한 병, 물 한 병이라는 단위를 붙이면 쓸 수 있지만 그 녀석을 양으로 나타내지 않는 이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는 쓸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phonics라고 아시겠죠? 두 번째에서는요, 자, 어나운 뒤에 단어의 발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뭐라 쓰시냐면, 네, 크게 한글로 모라고 써놓으세요. 모라고 쓰세요. 자, 모라는 의미는 바로 모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자, 한글로 써볼까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자, 이렇게 아, 에, 이, 오, 우라고 시작하는 발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의 발음상 아, 에, 이, 오가 나오는 녀석들은요, 반드시
하나를 가리킬 때는 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on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부터 먼저 가볼게요. on 플러스 몸이라고 했어요. our, H는 히읗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our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ilence sound, silent sounds, silent sound라고 얘기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발음은요, OUR, 즉 우리의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hours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on hour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U는요, 우리말의 이음으로 표시하시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 녀석은요, 네, 바로 오음으로 표시되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펠링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기본 단계에서는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는 녀석이 발음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umbrella 하지 않고요, an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 umbrella. 다 같이 해볼까요? an umbrella, an umbrella, an umbrella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an old m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 얘기할 때 발음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an old ma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굉장히 촌발음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an old man, an old man, an old man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n old man이 아니라 an old man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관사를 살펴볼까요? 정관사라는 표현은요, 특정하다는 얘기했었죠? 신분이 확인된 녀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녀석, 그래서 우리가 정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두 번째 나올 때부터 꼭 사용합니다. 이건 수능 독해라든가 독해 부분에서요, 지시 혹은 가리키는 걸 찾아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문 보실까요? I bought a book. 난 책 한 권 샀어요. 그런데 the book, 그 책은요,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다고 그래요. 앞에 어북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반복이 될 때는요, the book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이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 it이라고 쓰면 되지 않아요? It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언어에는요,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이 될 때 대명사 it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사람이 그 책, 그것이란 말보다는 그 책이란 말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he book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당신은 나에게 그 소금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왜 the salt가 되느냐면요, 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건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요, the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salt는 어떤 salt가 돼야 됩니까? 소금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소금이어야 돼요. 둘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소금을 듣고 있는 you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the salt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소금이나 줄래 이렇게 얘기하면요, can you pass me salt?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the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is mine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문법의 책에서 나와 있냐면요, 바로 명사가, 일반 명사가 수식을 받으면 덜을 붙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수식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꾸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이, 바로 아주 세상에 많은 일반적인 거 하나에서 꾸밈을 받는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바로 한 권밖에 없는 녀석이죠. 그래서 the book이라는 녀석을 꼭 써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예문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유일무이한 것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유일무이한 것,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더를 꼭 씁니다. 자, 뭐라고 정리할까요? 1번, 네, 별, 행성이라고 써보세요. 쓰셨나요? 별, 행성. 네. 그리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네. 이를테면 the Mars, the Universe, the Neptune, the Jupiter, the Moon, 그리고 moon 하면 the sun.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이 다 속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태양계라고 그러죠? The solar system.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솔라 시스템 태양계인데요. 바로 the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1번이란 여기서는요. 일반 명사가 반복될 때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너와 나가 알고 있는 그것 이라고 써놓으세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자, 세 번째는요.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써놓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유일무이한 것. 이렇게 정관사는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다른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있네요. The ticket office is on the first floo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티켓 사무실은 1층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바로 더 티켓 오피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표 파는 곳이죠. 자, 매표소는 1층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기서 바로 너를 얘기했어요. 즉 앞에서 너라고 이미 특정한 것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떤 명사가 나올 때 일반적인 건 될 수 없어요. 특정한 것 속에 옆에 있는 건 특정한 것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the first floor라고 써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해두시냐면요. 더가 나온 명사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명사는 역시 the를 붙여야 된다라고 써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요. He's the most famous actor in Korea라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세 글자로 써주시면 돼요. 최상급. 그렇습니다. 최상급 앞에서 제일 뭐뭐하다, 제일 크다, 제일 멋지다, 제일 훌륭하다, 제일 길이다. 그렇죠? 제일 유명하다. 이러한 최고로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요. 반드시 더 플러스 est 정관사 더를 써주는 왜냐? 최고로 뭐하다잖아요. 최고로 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정한 것이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늘 너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렇습니다. 어나온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의미가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수명사는 써야 되는데요. 그러나 더 같은 경우는요. 앞에 나온 것이 단수든 복수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안 되는데 더 복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 책들이란 말은요. 네,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문은요. 워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문이라는 얘기했을 때는요. 너워러가 돼요. 이것이 바로 정관사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왕별표 꼭 쳐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플리트 러닝 본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명사, 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